자, 오늘 수업 내용은 두 가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리니어 엘지브라, 완전히 수학적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첫 번째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미모 채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왜 지금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 미모 채널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선 채널에 있어서, 무선 채널은 페이딩 채널로 다 모델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페이딩 채널이라는 거는 일종의 채널이 그 어떤 뭐 디프렉션, 뭐 리플렉션, 또 스캐터링 되고, 그런 모든 결과들을 합쳐가지고 종합해서 리시브드 시그널 모델링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시그널 앞에 어떤 팩터가 곱해진 형태로 채널이 모델링 되더라 라는 우리가 결론을 냈단 말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 결과 성능을 계산해 봤더니 비트 에러 레이트나 심볼 에러 레이트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아주 매우 나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성능 나빠진 결과를 어떻게 하면 좋게 회복할 수 있나라는 어떤 테크닉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파워풀한 테크닉인 다이버시티 테크닉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워왔는데, 다이버시티 테크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시그널을 한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받은 시그널들 여러 곳에서 인포메이션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시그널들을 여러 소스에서 내가 받은 거와 똑같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내므로 해서 한쪽 시그널이 낮으면 한쪽 시그널이 높을 수도 있겠다. 레벨이, SNR 레벨이. 그래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이버시티라는, 안테나 다이버시티라는 그러한 테크닉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테나 다이버시티 테크닉에서는 그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리시버 다이버시티, 즉 리시버에서 안테나를 많이 쓸 때의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트랜스미터에서 많은 그 다수의 안테나를 써서 전송하는 방법인 트랜스미터 다이버시티, 또 트랜스미터에서도 안테나를 많이 쓰고 리시버에서도 안테나를 많이 써서 송수신하는 트랜스밋 리시브 다이버시티, 또는 미모 MRC, 또는 그거를 우리는 MRT라고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스킨들을 보면 일단 트랜스미터에서 안테나를 많이 쓰는 경우,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나 미모 MRC 같은 경우 보면 보내는 곳에서 보내는 신호의 전송, 인포메이션 베어링 시그널은 하나의 시그널 데이터 스트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BER 성능은 좋아졌죠. 왜냐면 SNR 성능을 확 높여가지고 좋아졌는데, 그 이야기를 할 적에 자, 이러한 샤논의 채널 캐패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이버시티 방법이 감마 T를 SNR을 증가시킴으로 해가지고 BR이나 심볼 에러 성능은 아주 개선을 했지만 채널 캐패시티의 입장에서 보면 로그 안에 있는 감마 T가 증가함으로써 이 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채널 캐패시티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채널 캐패시티가 로그의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특성상 내가 감마 T를 아무리 증가를 시켜도
아무리 증가시켜도 감마티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로그 함수가 되게 아주 슬로울리하게 인크리징 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 이상에서는 내가 감마티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 채널 캐패시티의 증가량은 매우 작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감마티는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여기 앞부분을 증가시킴으로 해가지고 채널 캐패시티가 안테나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부분을 증가시켜가지고 이 앞에 곱해지는 팩터를 증가시킴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전송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해보면 이 W라는 건 뭐냐면 밴드위드스란 말이에요. 주어진 밴드위드스. 이것은 SNR. 그러니까 밴드위드스가 얼마큼 정해지고 SNR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다라면 샤논이 말하기를 에러 없는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한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는 이만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W는 주어져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노멀라이즈한 채널 캐패시티 값을 쓴다라면 이것은 bps per 헐츠가 되는 거죠. 단위가 bits per second per 헐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부터 수업 해갖고 종강할 때까지 이 결론을 내면은 이제 종강을 할 텐데 뭐냐면은 다중 안테나를 쓰면 이러한 채널 캐패시티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면은 이제 종강을 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뭐냐면은 NT와 NR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NT는 트랜스밋 안테나의 개수, NR은 리시브 안테나의 개수. 그쵸? 그래서 트랜스밋 안테나와 리시브 안테나의 개수가 각각 다수 개의 안테나를 쓰면 예를 들어 자 봅시다. 트랜스밋 안테나를 4개를 쓰고 리시브 안테나를 5개를 쓰면 안테나 하나하나 쓴 것보다 데이터 레이트를 몇 배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냥 이 공식을 알고 있다라면 4배 4하고 5의 미니멈 값인 4에서 4배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공식을 우리는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공식을 우리는 유도를 할 거예요. 그 말한 바와 같이 유도하면 이제 종강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40MHz의 밴드위드스가 있어요. W는 40MHz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40MHz라고 하지 말고 무선내는 80MHz의 밴드위드스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 80MHz의 밴드위드스 W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80MHz의 밴드위드스가 주어져 있는 거를 예를 들어 16홬을 쓴다라면 16홬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4비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쵸? 한 심볼당 4개의 비트를 한 번에 보낸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그쵸? 그 16홬에서 2의 4승이니까 4비트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는 뜻인데 그의 단위는 무엇이냐면 bps per 헐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나타내는 거가 심볼 당이니까 t로 나누면 t로 나눈 것 자체가 헐츠가 되기 때문에 t분의 1 하는 거가 4bps per 헐츠인데 자 4bps per 헐츠로 내가 16홬을 보낸다라면은 16홬을 사용해서 80MHz의 밴드위드스를 사용한다라면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로 내가 보낼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16컴의 W는 밴드위드스는 80MHz로 주어져 있다라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내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 전송 속도는 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은 4비츠 퍼 세크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4비츠 퍼 세크 퍼 헐츠라는 소리. 16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64함이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6비츠 퍼 세크 퍼 헐츠. 1헐츠당 나는 6bps를 보낼 수 있다는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모듈레이션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그렇게 단위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왜 그러는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데이터 레이스를 bps로 나타내면은 몇 bps로 보낼 수 있다는 소리죠. 80MHz가 주어져 있다라면 80에다가 4 하니까 320 메가 bps를 보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선랜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320메가 bps 16함을 써가지고 80MHz의 밴드위드를 가지고 나는 320메가 bps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구사항은 1기가 bps까지 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올리고 싶냐면 안테나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 안테나 개수는 몇 개를 사용해야 될까요? 최소? 8개. 응? 8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미니멈 이 값이 얼마가 돼야지 될까요? 4. 그러면은 320에다가 4를 곱하니까 약 1.2기가 bps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bps per 헐츠가 요거에 상응하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는 샤논은 16함 말고 너희들이 더 잘하면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프랙티컬리하게는 우리는 이런 모듈레이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론적으로 값을 이렇게 구함으로 해가지고 실제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 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기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스킨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딱 도달하면 이 이상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값을 우리는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이러한 시스템, 현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현재의 가능한 값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값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실제 시스템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더 발전의 여지가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오리티컬한 값들을 볼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러한 프랙티컬한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시킬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금방 말한 정도만. 그렇죠? 좀 전에 말한 대로 우리는 이거를 데리베이션을 할 텐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리니어 엘지브라 수학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요. 그 중에서 싱귤러 밸리 디컴포지션이라는 내용이 필요하고 이걸 이용해서 미모 채널이 어떻게 변형되고 있고 저렇게 채널 캐패시티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또 리뷰를 해보면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면 트랜스미터에서 있고 리시버에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옵티멀한 트랜스미터와 옵티멀한 리시버의 웨이트 벡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안테나가 많으면 막 얘네들이 이렇게 채널들이 이렇게 미모 채널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를 싱글 채널로 우리가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옵티멀하게 쓴다라면. 그러면 요거가 이퀴밸런틀리하게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이 가능하고 이 채널이 마치 하나의 시그널이 보내지고 이 H에서 형성된 위셜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H 헐미션 H의 맥시멈한 아이겐밸류 값이 채널에 곱해져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모델링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미모 MRC야 미모 MRC
그 옵티멀 트랜스밋 웨이트 벡터와 리시브 웨이트 벡터를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싱글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됐어요. 싱글 채널이. 그렇죠? 이게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보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여기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차별성이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헐미시안 매트릭스에 대한 먼저 정의를 내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헐미시안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은 헐미시안을 취한 거가 자기 매트릭스와 같을 때 우리는 헐미시안 매트릭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보통 이게 A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그 H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헐미시안에 대해 헐미시안한 거는 이거하고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미트 안테나 개수와 리시브 안테나 개수가 같으면 이 매트릭스가 사이즈가 같아서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헐미시안 매트릭스의 그 하나 이그샘플이 될 테고, 그러면 헐미시안 매트릭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이겐밸류 값이 리얼이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증명은 스킵을 하겠고요. 그렇죠? 그냥 헐미시안 매트릭스가 무엇인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벡터 XY가 있는데 두 개의 벡터인데 XY가 있는데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한다면 이 이너 프로덕트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알 거예요. X하고 Y라는 이너 프로덕트가 있는데 적어도 이너 프로덕트가 되려면은 두 개의 사이즈는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가 있는데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브래킷으로 나타내고 X, Y라고 하면은 그 X의 각 엘리먼트와 Y의 각 엘리먼트 투 엘리먼트들의 곱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컴플렉스의 엘리먼트 값을 가지고 있다라면 한쪽에다가 컨주게이트, 뒤에 있는 거에다가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요거를 우리는 이너 프로덕트다라고 디파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은 솔직히 따지다 보면은 X의 놈값과 Y의 놈값 곱하기 X와 Y가 이루는 각도, 코사인 세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값은. 그렇죠? 자, 이 값이 이너 프로덕트인데 이 정의를 이용하면 어떤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 A와 어떤 arbitrary한 벡터 X, 넌제로한 벡터 X하고 두 개를 곱하면 AX 하면 얘도 벡터가 되겠죠. 그쵸? AX도 벡터가 되겠죠. AX, 또 자기 자신의 X 하고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한 거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X1, X2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가 X1, X2 여기에 엘리먼트들로 있는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X1하고 X1 컨주게이트이 곱해지는 것들이 여기 어딘가 나타나겠죠. 그쵸? 이 이너 프로덕트의 여기 정의에 의해서. 그쵸? 불 끄는 게 나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제곱이 나타나는데 A가 다행히 어떠한 특성을 가져가지고 이 프로덕트 한 값이 0보다 크다라면 이 스케일러 값으로 나올 텐데 0보다 크다라면 우리는 이 A라는 매트릭스를 뭐라고 하냐면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다라고 디파인을 해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X 이후로한 이너 프로덕트 한 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조금 이걸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거의 아이겐 밸류가 파지티브하고 리얼한 밸류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A 값이 어떠한 컴플렉스한 값을 갖더라도 이러한 arbitrary한 X에 대해서 요게 성립이 된다라면은 이거의 아이겐 밸류는 파지티브 리얼 밸류를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증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이러한 매트릭스의 얘가 뭐냐면은 H 헐미시안 H 또는 H 헐미시안, 이 매트릭스가 바로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라는 거를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명을 또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는 안 넣고 대신에 여러분들 그 렐레이 리치 티오렘 프루프한 거 올려진 거 봤죠? 아마 본 학생도 있을 테고 포탈에다 올려놨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 말한 대로 렐레이 리치 티오렘 그 프루프한 거가 있는데 이것도 프루프한 거를 내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퍼런스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봤던 H 헐미시안 H 또는 HH 헐미시안 이러한 매트릭스가 지금까지 많이 그 미모 MRC에서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매트릭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미 파지티브 데피니티한 매트릭스가 되어서 그거의 아이겐 밸류 값이 파지티브 리얼 밸류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뭐 증명이 필요 없는 일종의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증명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만큼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조금 배웠죠. 공학 수학에서. 거기서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면 뭐 지금 이걸 다 기억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SV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되게 아주 유용한 수학적인 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을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분명히 SVD를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원에 가게 되면.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어떤 되게 단초가 되는 수학적인 어떤 사실인데 그 사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SVD가 뭐 리니어 엘지브라에 아주 SVD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리니어 엘지브라를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면. 근데 이걸 한번 보면 매트릭스 A가 M by N의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로우가 M이고 칼럼이 N인 M by N 매트릭스가 상당히 제너럴한 매트릭스죠. 또 컴플렉스 값을 가질 수 있는 매트릭스다라는 거죠. A가. 그렇다면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매트릭스 A는 U, D, V 헐미시안으로 세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세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각각 U, D, V 헐미시안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돼. U는 무엇이냐면 오소노멀한 매트릭스다. V도 오소노멀한 매트릭스다 라고 말을 해요. U, V는 각각 오소노멀한 매트릭스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오소노멀한 매트릭스다 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와 자기 헐미시안을 한 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U와 U 헐미시안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U의 첫 번째 로우와 U의 첫 번째 칼럼이 곱해져 가지고 이 매트릭스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값이 되는 거죠. 그 값은 1이고 U의 첫 번째 로우와 U 헐미시안이니까 U 헐미시안의 두 번째 칼럼, 그 두 번째 칼럼을 헐미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로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 간의 곱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다른 로우에 있는 것은 서로 다 0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U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V는 마찬가지로 U와 마찬가지로 오소노멀한 매트릭스다. 그래서 V와 V 헐미시안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U는 M by N 한 스퀘어 한 매트릭스고 V 헐미시안은 M by N인 매트릭스인데 N은 M by N이라고 했으니까 D는 당연히 M by N이 나와야지 사이즈가 맞겠죠. 그쵸? D는 어떤 매트릭스냐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다라고.
그러니까 다이애고널 컴포넌트 1, 1, 2, 2, 3, 3 해가지고 그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만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러한 매트릭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매트릭스라도 U, D, V 헐미시안으로 우리는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U는 오소노멀한 매트릭스고 V도 오소노멀한 매트릭스고 D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다 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그렇다면 U하고 D하고 V 헐미시안 U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칼럼 값들은 어떤 값이 되어야 되는 거고 A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고 D의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들은 과연 어떤 값이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전개를 해나갈 텐데 그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금방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는 n by n 매트릭스니까 A11, A12, A1n, A21, A22, A2n 여기 AM1, AM2, AMN 이러한 매트릭스를 말을 하겠죠. 이거가 U, D, V 헐미시안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어떻게 써봤냐면 첫 번째 이 M이 더 클 때 매트릭스에서 로가 더 커서 이 세로가 더 긴 거죠. 가로보다. 그쵸? 그 경우에 M이 N보다 더 크니까 이 U 매트릭스는 N by N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N by M.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니까 크게 되고 이거는 N by N인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고 그랬어요. 그쵸? N by N이니까 얘가 더 길고 이것은 더 짧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만 어떤 값을 갖고 이 값을 루트 람다 1, 루트 람다 2, 루트 람다 n이라고 썼어요. 이런 값을 갖고 나머지는 0인 이러한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세 번째로 V는 n by n인데 n은 n보다 작기 때문에 좀 매트릭스 사이즈를 내가 조금 작게 형상을 했고 그거를 매트릭스를 이렇게 쓰고 이거에 대해 헐미시안 값이 곱해지면 이게 A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쵸? 두 번째 경우에 반대로 이 칼럼이 더 많을 때, 즉, 이 이 세로보다 이 가로 값이 더 길게 있는 경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방과 똑같은 이야기로 여기는 n by n 매트릭스가 있고 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세로가 쭉 더 길기 때문에 다이애고널 컴포넌트에다 0이 아닌 어떤 값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를 0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0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쵸? 이러한 형태가 U, D, 그 다음에 V는 n 값이 n by n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더 큰 이러한 매트릭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볼 거가 뭐냐? M하고 N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스퀘어한 매트릭스로 나타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지금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서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무엇을 알고 싶냐면 이 U라는 것들하고 여기에 있는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들하고 이 V라는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랭크. 매트릭스의 랭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랭크. 매트릭스의 랭크라고 한다면 디멘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디멘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이트보드에 점을 다 이렇게 arbitrary한 포인트들을 찍어놓고 이런 arbitrary한 포인트들을 찍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arbitrary한 포인트를 찍어놓고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을 해석하고 싶다라면 얘네들에 대한 어떤 좌표의 값을 우리가 책정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움직임으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는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얘네들은 어떤 좌표축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럼 몇 개의 좌표축이 필요한가요? 2개가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그 2개의 좌표축은 유니크한가요? 아니면은 무수히 많을 수 있는가요? 무수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쵸? 자, 이 좌표축을 내가 이렇게 어떤 게 조금 더 좌표축을 내가 이렇게 정하는 경우하고 빨간색처럼 이렇게 서로 오쏘고나라게 하는 거하고 어떤 거가 좌표축을 제대로 표시한 거가 되나요? 오쏘고나라게 빨간 걸로 한 거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점들의 얘네들의 현상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점들은 다 이쪽에 모아져 있는데 이거 정말 거리가 먼 곳에 좌표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다면 얘네들이 어떤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의 축을 하나 두고 또 그것과 그 방향성으로 해석 안 되는 부분에 오쏘고나란 곳에 축을 하나 두는 거가 현명한 방법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것과 더불어 그 방향성에 대체 얼마만큼의 쏠림 현상에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를 이야기해 줬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다라면. 그렇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가 바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베타를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이겐 밸류 값은 이러한 개의 어떤 쏠린 현상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겐 베타는 이렇게 점들 찍어 놓은 것들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2x9으로 마치 나타낸다라면 2x9으로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그거의 고유값을 찾아내라 또 아이겐 베타를 찾아내라 하면 딱 2개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 2개 값이 뭐냐면은 하나 벡터의 2개 값이 나올 때 그 벡터 값은 무엇이냐?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고 그 방향성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 값은 뭐냐면은 그 방향성에 내가 얼마나 모아져 있는지 힘들이 쏟아져 있는지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2개만 나올까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물어보면 확신을 하고 아마 2개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 점들이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할지에 대한. 그쵸? 그런데 이걸로 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어디에서 봤더니. 얘네들 움직임을 다 파악을. 실제로 봤더니 얘가 밖으로도 튀어져 나와 있는데 내가 밖으로 튀어져 나와 있는 부분을 이쪽 부분을 못 봐가지고 얘가 마치 여기 붙여있는 즉 프로젝션 돼가지고 연호 한 면만 보고 있다라면 나는 그래서 해석에서 계속 오류가 나고 있다라면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그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로 축, 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축이 하나 더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해석이 컴플리트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디멘전은 만약에 이걸로만 해석이 다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한다라면, 확신할 수 있다라면, 여기서 디멘전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2라고 말할 거예요. 숫자 2라고. 아까 여기 밖에 나온 것까지 그것까지 우리가 발견을 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다면 디멘전이 3개다라는 거죠. 그 3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이 3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엑시스가. 3개 축이 필요하다. 그 3개 축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성이란 뭐냐면은 이러한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쏠리고 있는 아이겐 밸류 값은 무엇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쵸? 그 값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한 대로 축이 몇 개 필요하다라는 소리는 뭐하고 같냐면 아이겐 밸류가 몇 개가 나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아이겐 밸류가 2개만 났다 또는 아이겐 벡터가 2개만 났다 그러면 나는 축이 2개만 필요하고 하나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아이겐 벡터 2개 중에서 하나는 이쪽 방향이고 하나는 아이겐 벡터가 나타난 또 다른 2개의 아이겐 벡터가 나올 것이고 각각의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의 force, 힘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겐 밸류의 양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이겐 벡터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점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점을 금방 말했던 디멘전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얘네들을 또 좌표로 하면은 2디멘저널 x, y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쪽 방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쵸? 이쪽 방향성은 되게 적고, 그쵸? 이쪽 방향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아주 미세해가지고 별로 없다라면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쪽 방향성을 나타내는 아이겐벡터 값이 하나가 나올 테고, 오리진을 여기로 잡는다라면 내가 오리진을 여기로 잡는다라면 이쪽으로 나타내는 아이겐벡터가 하나 나올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나타내는 아이겐벡터가 하나 나올 것인데 아이겐밸류 값은 이쪽에서 훨씬 더 큰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 U1, U2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들 값이 람다1, 람다2가 있으면 람다1이 훨씬 더 큰 값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좀 감각적인 해석을 좀 알겠죠. 그쵸?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겐밸류의 숫자만큼으로 우리는 이 것들이 나올 텐데, 이 축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 나온 축의 개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랭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매트릭스의 랭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랭크는 또 다른 말로 디멘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랭크는 매트릭스 사이즈의 미니멈 값, m,m의 적어도 미니멈 값, at most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기껏해야 이거의 링크는 미니멈 n,n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까 점을 내가 9개를 찍는다고 해서 9개의 좌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2개가 필요하잖아요. 왜 2개가 필요하냐면 점을 찍었을 때 그 두 점이 필요하지만 얘네들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다 다른 좌표가 다른 축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각각의 점을 매트릭스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쓴다면 2 by 9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또는 9 by 2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랭크는 우리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랭크는 n,n의 미니멈 값이다. 즉 로우의 숫자와 칼럼의 숫자의 미니멈 값이다 라는 것을 기껏해야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 랭크는 그 값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는 아이겐밸류, 0이 아닌 아이겐밸류의 개수가 바로 랭크가 될 텐데, 그 값은 바로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D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D는 가운데 있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U, D, V 헐미시안의 D였어요. 그렇죠? D는 내가 아까 루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를 썼기 때문에 이 람다라는 거는 일종의 파지티브한 값이 되겠죠. 루트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 m하고 n하고 같다라면은 D라는 것은 이러한 스퀘어 매트릭스가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증명을 하기 위해서 D 헐미시안 D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쵸? 첫 번째로 m하고 n하고 같을 때 D 헐미시안 D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D 헐미시안 하니까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곱해보면 다 여기 다이애고널 엘리먼트 투 엘리먼트 곱이 되어서 이러한 것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m이 n보다 큰다는 소리는 뭐냐면, m이 무엇이었냐면은 로우의 숫자이기 때문에 세로가 더 긴 거죠. 그쵸? n은 칼럼의 숫자이기 때문에 칼럼은 이 가로, 매트릭스의 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이 크기 때문에 아까 이러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 m by n이니까 m이 길고 n이 짧은 거죠. 이거에 헐미시안 하니까 반대로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똑같이 m by n의 매트릭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m by m, m by n 하니까
그쵸? D 헐미시안 D가. D는 n by n이고, D 헐미시안 하면 n by m이 나와서 n by n이 나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 n이 이제 반대로 n보다 더 클 때, 그래서 n이 더 크기 때문에, n이 더 크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잘못된 것 같죠? D는 m by n이니까 여기에 m by n이고, 여기가 n by m이 되는 거죠. D 헐미시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거꾸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이 더 크기 때문에 칼럼이 이제 더 긴 거죠. 그 다음에 헐미시안 하면은 여기 로우가 더 긴 거고, 이거를 해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하고 여기 있는 요거하고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될 거예요. 대각에서 이 다이애고널 컴포넌트에. 그렇죠? 나머지 0이 되는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써놨는데 이 람다 값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이겐밸류 값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할 텐데, 일단 여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D 헐미시안 D를 곱하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다. 오스노말 매트릭스다. 이것도 오스노말 매트릭스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금방 했던 건 뭐였냐면 또 D 헐미시안 D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이 매트릭스 A 앞에 A 헐미시안 곱하기 A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볼게요. A 헐미시안 A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비트러리한 n by n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매트릭스를 헐미시안 한 거를 자기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A 헐미시안 A니까 A 대신에 U, D, V 헐미시안을 넣었어요. 이렇게 싱귤러밸리 디컴포지션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앞에 U, D, V 헐미시안에 헐미시안 하니까, 헐미시안 하면 세 개의 매트릭스를 헐미시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 헐미시안이 취해지고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꿨었어요. V, D 헐미시안, U 헐미시안, U, 그 다음에 D, V 헐미시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U 헐미시안과 U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그게 성립한다라면 이 부분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서 V, D 헐미시안 D, V 헐미시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D 헐미시안 D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는 거를 M과 N 사이즈에 따라서 세 개에 대해서 각각 구분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의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D 헐미시안 D가 여기 나와 있고, 자, V 헐미시안은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A 헐미시안 A를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D 헐미시안 D를 F라고 놓을게요. A 헐미시안 A를 F라고 놓고요. 그렇죠? 이걸 F라고 놓고, 단지 이유는 뭐냐면 이걸 타이핑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하나로 F라고 놓고 D 헐미시안 D를 시그마라고 놓을게요. 그죠? 그래도 뭐 그냥 놓는 거니까. 그리고 시그마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 시그마는. 그죠? 그래서 시그마는 n by n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다 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 식을 써보면 A 헐미시안 A는 F라고 놨기 때문에 F는 V 시그마 V 헐미시안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헐미시안 A 이거에다가 만약에 여기 끝에다가 내가 만약에 V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A 헐미시안 A 곱하기 여기다가 V를 곱하면 여기 끝에다가도 V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서 V의 헐미시안 곱하기 V 하면은 또 뭐가 돼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여기다 써봤는데 F는 V 시그마 V 헐미시안인데 F에다가 V를 곱하면 V 시그마 V 헐미시안 V가 되어서 이 부분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V 시그마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만 참고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써봤어요. V 시그마가 어떤 형태인지. V 시그마가 아까 나왔던 V가 V11, V12, V1n 아까 n/n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V21, V22, V2n 제일 마지막에 VN1, VN2, VN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어서 람다1, 람다2, 람다_n 이렇게 다이고널 컴포넌트들이 있었어요. 그쵸? 여기가 어떨 때는 0이 되는 끝에서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매트릭스를 보면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형식의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매트릭스하고 이 매트릭스하고 곱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칼럼이 곱해져서 두 매트릭스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FV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FV라는 매트릭스의 1,1 엘리먼트의 값은 뭐가 되나요? FV 매트릭스의 1,1의 값은 뭐가 될까요? 람다1, V11. 그렇죠? 그러면 이 FV라는 매트릭스의 1,2 1,2 말고 2,1 즉 두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칼럼에 들어가는 값은 무엇일까요? 람다1 V21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칼럼 쉽죠? 이제 람다1 V31 제일 마지막은 람다1 VN1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될까요? 즉 두 번째 칼럼의 첫 번째 로우 이 두 개를 곱하면 두 번째 칼럼에 있는 이 첫 번째 로우의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은 첫 번째 로우와 요거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람다2 V12가 되겠죠. 여기는 람다2 V22가 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줄은 쭉 람다2가 곱해지고 이쪽 줄은 쭉 람다 n이 곱해지는 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거를 매트릭스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해보고 행렬 계산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리니어 엘지브라는 정말 여러분들이 행렬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조금 공부를 조금만 더 해놓으면 되게 수학적으로 편한 일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그 부분을 안 해가지고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오늘 공부한 거가 여러분들 리니어 엘지브라의 상당한 이 범위를 확장시켜 놓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렇게 매트릭스 계산을 해보면 여기 엘리먼트들이 무슨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금방금방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금방 했던 FV는 V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금방 그거를 다시 한번 써봤어요. V11, V12 해가지고 람다1하고 곱해진 거가 여기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람다1 쭉 있고 그쵸? V2 이쪽 두 번째 있는 로우를 내가 V2라고 놓는다라면 V2에다가 람다2가 곱해져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칼럼을 내가 n이라고 놓는다라면은 람다 n에다가 vn이 곱해진 거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V1 이런 칼럼 벡터의 형태로 V1, V2, Vn으로 나타낸다라면 첫 번째 칼럼은 람다1 V1 두 번째 칼럼은 람다2 V2 가장 마지막 째 칼럼은 람다 n Vn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FV는
람다 1 V1, 람다 2 V2, 람다 n Vn하고 같다라고 지금까지 데리베이션 우리가 유도를 해왔어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FV를 우리는 FV의 첫 번째 FV를 또 F는 F11, F12 해가지고 F1N, F21 했고 매트릭스를 쭉 써놓고 V도 V11, V12 해가지고 쭉 써놓고 하다음에 로우와 첫 번째 칼럼에 이너 프로덕트 한 거가 첫 번째 엘리먼트로 들어가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하고 첫 번째 칼럼하고 곱한 거가 또 2,1 엘리먼트로 들어가고 그쵸? 그렇게 한 거를 첫 번째에 있는 칼럼들을 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칼럼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냐면 이 V의 첫 번째 로인 벡터하고 이 매트릭스하고 곱한 그래서 하나의 컬럼 벡터가 나오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평화와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그 엘리먼트들을 놓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가 필요해요. 이게 시끄러우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FV는 아까 여기까지 나온 거 다 알겠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나왔잖아요. 여기서 F는 뭐였냐면 A 헐미시안 A 어떤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매트릭스는 이렇게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다가 A 헐미시안을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한 거를 전개한 다음에 A 헐미시안 A에다가 여기다가 V를 곱했을 때의 값이 FV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까지 했는데 이 FV 자체만 보더라도 여기는 뭐였냐면 FV1, FV2, FVN 이렇게 매트릭스 계산이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매트릭스하고 이퀄리티 하다라는 거를 컬럼 바이 컬럼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FV1은 람다 1 V1하고 같고 FV2는 람다 2 V2하고 같아야 되고 그쵸? FVN은 람다 n VN하고 같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써보면 FVK는 람다 K VK하고 같다.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람다가 뭐 이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V는 이것을 해봤더니 여기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해봤더니 이게 일종의 이러한 형태와 이퀄리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쓸 수가 있냐면은 이게 VK는 벡터 람다 K VK 이 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식에서 람다와 V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F의 아이겐 밸류와 F의 아이겐 벡터가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배워서 알잖아요. 아이겐 밸류 어떤 매트릭스가 G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여라 라는 걸 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G, X는 람다, X 이것을 만족하는 X와 람다가 바로 아이겐벡터이고 아이겐밸류였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여기서 보니까 FV는 람다 V 즉 이 V라는 매트릭스의 칼럼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F의 각각의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그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값이 바로 V라는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 알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A라는 매트릭스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려면은 우리는 첫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매트릭스에 A 헐미시안 A를 해서 F라는 매트릭스를 먼저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일단 V라는 매트릭스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라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는 거기서 나온 람다를 각각 루트를 취해가지고 다이애고널 컴포넌트에다 쭉 써놓으면은 D라는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U만 남았어요. 그쵸? V하고 D는 구했고, 그쵸? U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U는 아주 쉬운데, U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금방 V는 어디에서 구했냐면, A 헐미시안 A를 해가지고 구했잖아요. U라는 것은 A 곱하기 A 헐미시안을 하면, 지금, A 헐미시안 A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었냐면 D하고 V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이제 반대로 A 곱하기 A 헐미시안 하면 이제까지 했던 똑같은 방식을 그대로 써보면 여기에서 D하고 또 U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얘하고 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이즈만 다를 뿐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내가 데리베이션을 안 할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금방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그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러한 형식이 나와서 대신에 여기가 U가 돼가지고 FUK는 람다 K, UK다 라는 것을 똑같이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매트릭스 A라는 거에 대한 SVD,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UDV 헐미시안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 V의 이측 칼럼 벡터들은 A 헐미시안 A의 아이겐 벡터들 값이다 라는 거고, 이 D라는 것은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인데 그 다이애고널 컴포넌트 엘리먼트들은 무엇이냐면 A 헐미시안 A의 아이겐 밸류의 스케일 루트를 취한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U라는 거의 컬럼 벡터가 A 헐미시안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모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다중 안테나 개념, 이 시스템에 어떻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채널 커패시티에서 어떻게 프로포셔널하게, 리니얼리 프로포셔널하게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SVD 이론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유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SVD는 꼭 여기 통신에서 뿐만 아니라 뭐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쪽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해요. 반도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여러분들이 멀티플렉싱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렇죠? 타임 멀티플렉싱. 또 프리퀀시 멀티플렉싱.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이니까 공간을 이용해서 다중의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들어가는 시그널 S가 모두 같았어요. 즉 심볼들이 모두 같았어요. 다만 웨이트가 달랐던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거가 아니라 심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거죠. 그쵸? 인포메이션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여기 안테나가 N티개라고 한다면 한 번에 N티개의 서로 다른 심볼을 내가 한 번 쫙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블럭이 한 덩어리가 내가 와서 데이터 레이스를 하나의 싱글 데이터 수치림을 보내는 것보다 N팁의 싱글 데이터 수치림을 보내게 되니까 만약 이렇게만 할 수 있다라면 N팁의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면, 그렇죠?
할 수만 있다라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받은 R1, R2, NR까지 이렇게 받은 시그널 벡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떠한 심볼들이 보냈는지 내가 디텍션을 할 수 있다라면이 그렇게 보낼 수 있다라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성립을 할 텐데, 그렇죠? 이렇게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더불어 내가 몇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론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미모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에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을 보낸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시스템에서는 싱글 데이터 스트림을 보내는 대신에 내가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보낸다라는 거가 바로 미모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이라는 거의 어떤 그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리시브드 시그널을 적어 놓는다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R1 첫 번째 안테나에서 받은 시그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보낸 시그널 H11에다가 거기서 보낸 심볼 X1, 그렇죠?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보낸 시그널도 첫 번째 안테나에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버 안테나에 온 채널이 두 번째 안테나에서 보낸 심볼을 X2에 붙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N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버 안테나로 전달된 시그널들이 한 번에 다 합쳐져 가지고 AWGN과 함께 나는 R1에서 받고 R2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안테나에서 두 번째 리시버 안테나로 이러한 형식으로 쭉 쓸 수가 있어서 몇 개의 이퀘이션이 나오냐면 NR개 리시버 안테나 개수만큼의 이퀘이션이 나와서 여기서 만약에 노이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노이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연립방정식 다 1차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제곱이 없으니까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1, X2, XNR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면 디텍션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쵸? 자, 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있으려면 이 연립방정식의 개수하고 우리가 unknown, 알려고 하는 X1, X2, XNT, 그 미지의 개수하고 숫자가 어떻게 돼야지 이게 해가 있다, 뭐죠? 부정, 불능, 해가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느냐? 아니면은 무한대의 솔루션이 있느냐? 아니면 해가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해가 없다는 빼버리고, 해가 없다라는 건 어느 교의 방열사냐면 발생하냐면 H에 따라서 H가 모두 0이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거는 해가 여기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은 채널이다. 그러면 이 식하고 똑같아 버리면, H 값이 모두 같아가지고, 코릴레이션이 높아가지고 똑같아 버리면은 식 하나는 있으나 마나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쵸? 그런 경우 다 빼버리고, 이게 솔루션으로 이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더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언노운이 더 많아야 될까요? 식이 더 많아야 되겠죠. 식이 더 많다는 소리는 안테나 개수로 이야기를 해보면 리시버 안테나 개수가 많아야지 풀릴 수 있을까요?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가 많아야지 풀릴 수 있을까요? 리시버 안테나 개수가 적어도 많아야지 풀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리시버 안테나 개수와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가 똑같다라면 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네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망설여지죠. 풀릴 수 있잖아요. 딱 풀릴 수 있잖아요. 딱 맞게. 그쵸? 그러면 만약에 딱 맞게가 아니라 리시버의 안테나 개수가 많고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는 리시버 안테나 개수가 적으면 unknown 한 X1, X2, XNT보다 이 식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없다?
실제 연립방정식에서는 어때요? 연립방정식 여러분들 이거 말고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A11X 더하기 A12 Y는 뭐랄까 알파. 자, 그 다음에 또 A21X 더하기 A22 Y는 베타. 그거 있으면은 X, Y 풀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식을 더 주어준다면 A31X 더하기 A32 Y는 감마. 그렇다면 그 식이 A31, A32가 나머지 두 개의 연립방정식 수의 그 감마까지 해가지고 배수가 아니라면, 만약 배수라면 얘네 식은 똑같다, 이퀄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걔를 무시해도 돼가지고 두 개를 풀면 되는데, 얘는 그 두 식으로 나온 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 세 번째 식이 나온다라면 솔루션이, 세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경우도 그 경우하고 똑같은 문제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그쵸? 그거하고 이거 비교를 해봐. 왜냐면 아까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노이즈가 있을 때 없을 때를 생각을 하는데, 노이즈가 있을 때를 생각을 합시다. 노이즈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런데 연립방정식이 많다라면, 만약에 노이즈가 없을 때라면 금방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노이즈가 있다라면, 이 NT의 unknown 숫자보다 이 식이 더 많다라면, 아까 말했던 A11 예제처럼 더 많다라면 풀릴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풀릴 수 있다? 아니, 풀 수 없다. 왜? 라는 이야기를 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릴 수 없다. 풀릴 수 없다. 또 풀릴 수 없다 한 사람 이야기했으니까 풀릴 수 있다도 한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뉘앙스가 풀릴 수 있다 같지 않아요? 지금 말이. 그러니까 풀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은데 풀릴 수 있어요. 우리는 확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풀리기를 어떻게 풀릴 거냐면, 만약에 NT가 2이고 NR이 3이라고 한다면 세 개의 연립방정식과 두 개의 unknown 값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unknown 값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내가 두 개만 가지고 확신을 내리기를, 얘는 1 같고 2 같고 디스크리트한 값 중에서, 심볼 값 중에서 하나일 텐데, 아리까리 해가지고 확신이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세 번째가 나한테 확신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 값일까 저 값일까 얘네 둘을 해가지고, 아, 이 값이 더 확률적으로 높은데 이 값일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세 번째에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확신을 가지고 이 값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NR이 많으면은 성능을 나는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디텍션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1, 2 안에 있는 그 데이터 정보는 내가 딱 패러렐하게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림만 들어가 있으면 나는 딱인데, 그거 말고 리던던시하게 NR-NT만큼의 식이 존재해서 거기에서 엑스트라로 나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해서 다이버시티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NR하고 NT하고 같다라면 그런 이득은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식에서 결판이 나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거를 이제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얘네들 벡터를 하나로 묶어서 R이라고 하고, 이 채널 매트릭스를 H라고 하고, 이 시그널 보낸 X1, X2 했고 XNT를 하나의 벡터 X라고 한다면, 또 노이즈를 노이즈 벡터라고 한다면 R은 HX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H는 이제까지 한 것처럼 NR by NT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X가 NT by 1 칼럼 벡터가 되어서 사이즈가 맞는 거죠. 그렇죠? R은 HX 플러스 N이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금방 말한 대로 NR이 NT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은 생각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처음에 오늘 H라는 매트릭스도 SVD가 가능해서 UDV 헐미시안으로 SVD가 가능하다
라는 거를 알겠죠. 그쵸? 그래서 R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은 received signal 벡터는 hx 플러스 n이었는데, h 대신에 udv 헐미시안 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udv 헐미시안 x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는데, 여기 리시버 부분만 쓰는데, R 벡터가 있고, 여기다가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나를 더 했어요. 뭘 했냐면은, 이 R 앞에다가 내가 U 헐미시안을 한번 곱해봤어요. U 헐미시안 R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U 헐미시안 U 하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D V 헐미시안 X 플러스 N이 나오겠죠. 그쵸? 그 부분을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R 프라임이라고 썼어요. R 프라임이라고. 알겠죠? R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R 프라임은 뭐가 될 거냐면 D V 헐미시안 X 플러스 U 헐미시안 N이 바로 R 프라임이 될 텐데 여기다가 V 헐미시안 X를 내가 X 프라임이라고 놓는다라면 R 프라임은 U 헐미시안 R, 그 다음에 X 프라임은 V 헐미시안 X, N 프라임은 U 헐미시안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쓰면 R 프라임은 DX 프라임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NR이 NT보다 크면 D라는 매트릭스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즉 NR이 크기 때문에 이 로우가, 즉 세로가 많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D에다가 X 프라임을 이렇게 X 프라임 되어 있는 걸 서로 곱하면, DX 프라임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dx 프라임은 람다1, 루트 람다1 x1 프라임 플러스 n1 프라임. 두 번째 R2는 루트 람다2 x2 프라임 플러스 n2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nt번째까지 이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rnt 루트 람다 nt xnt 프라임 플러스 nnt 프라임. 그리고 나머지 nt 플러스 1부터 nr까지, nr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다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x 프라임을 곱해도 0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두 번째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금방 이렇게 써놓은 거가 마치 보면 r1 프라임, r2 프라임, rnt 프라임 되어 있는데 nr이 더 많아가지고 이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패러렐한 채널들이 여러 개가 싱글로 맺어진 것처럼, 몇 개의 패러렐한 채널이 나오냐면 랭크의 숫자만큼. 패러렐한 채널이 아까 SVD에서는 이것 중에, 미모 MRC에서는 이것 중에서 맥시멈한 채널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아이겐 밸류 값인데 여러 채널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패러렐하게 있는 것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또 만약에 NT가 더 많다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T가 많아도 나는 나머지 NT 부분은 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NR개만큼만 패러렐한 채널이 생긴다는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R 프라임 DX 프라임 플러스 N 프라임을 통해서 나머지는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패러렐한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증대시키는지를 다음 주 월요일날 다 끝내면 좋겠지만 아마 못 끝내면 수요일날 한 번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